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무겁고 어젯밤 꿈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뭔가 머릿속이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을 분명 7시간이나 잤는데 전혀 잔 것 같지 않은 그 찝찝한 기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피로 탓 혹은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그 원인이 여러분이 매일 밤 취하는 바로 그 수면 자세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잘못된 자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을 쌓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세계의학계를 뒤흔든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도대체 어떤 수면 자세가 뇌에 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가 뇌를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청소해 주는지를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7일 수면 자세 교정 프로그램까지 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 하나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가까운 지인 중 한 분이 60대 중반에 건망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고 가스 불 끄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대화 중에 방금 전에 한 말을 반복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놀랍게도 수면 시간이 아니라 수면 자세였습니다. 그 지인은 50년 넘게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서 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수면 자세를 교정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자느냐가 얼마나 자느냐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왜 수면 자세가 치매와 이렇게 깊은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뇌에 존재하는 놀라운 청소 시스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림프계라는 노폐물 처리 시스템이 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뇌에는 이와 별개로 훨씬 정교하고 특수한 독자적인 청소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글림파틱 시스템, 즉 뇌 청소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뇌에도 일반적인 림프 시스템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연구가 거듭될수록 뇌의 청소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2년 전 세계 과학계가 뒤집어진 대발견이 있었습니다. 신경과학 분야의 세계적 연구팀이 쥐 실험을 통해 잠을 자는 동안 뇌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이 무려 60%까지 확대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한 겁니다. 이 공간이 벌어지면서 뇌척 수액이 마치 강물처럼 빠르게 흐르며 낮 동안 쌓인 독성 노폐물들을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청소 작업이 바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만, 오직 잠을 잘 때에만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발견은 당시 의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수면의 진짜 목적이 피로 회복만이 아니라 뇌의 독소 청소에 있다는 패러다임 전환을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 시스템이 제거하는 노폐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주범으로 잘 알고 계신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입니다. 이 두 물질은 뇌가 활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대사산물인데, 문제는 이것들이 제때 제거되지 않으면 뇌 속에 찌꺼기처럼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신경세포를 서서히 막고 점점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결국에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포함한 뇌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건강한 젊은 성인도 하루 약 7g의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서 생성됩니다. 이것이 매일 밤 수면 중에 글림파틱 시스템을 통해 제거되지 않으면 조금씩 쌓이다가 수십 년 후에 치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전 세계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에는 정상인에 비해 베타 아밀로이드가 수십 배나 더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뇌 속에는 이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고, 잠을 자는 동안 얼마나 효율적으로 씻어내느냐가 치매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면 자세가 이 뇌 청소 시스템을 방해하고 어떤 자세가 극대화시킬까요?
세계 신경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뇌과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신경과학 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는 쥐를 대상으로 세 가지 수면, 자세, 옆으로 눕는 자세와 똑바로 눕는 자세, 그리고 엎드리는 자세에서 각각 글림파틱 청소 효율이 얼마나 다른지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뇌척수액의 흐름과 노폐물 제거 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등을 대고 똑바로 눕는 자세와 엎드리는 자세에서는 이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처음 접한 의사들도 믿기 어렵다며 눈을 비볐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먼저 가장 나쁜 자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엎드려서 자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엎드린 자세가 편하다고 느끼시지만 이것이 뇌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신다면 오늘 밤부터 절대 이 자세를 취하지 않으실 겁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를 취하면 목이 한쪽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로 6시간에서 8시간을 버티면 경추, 즉 목뼈가 비정상적인 각도로 유지됩니다. 목에는 뇌로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 두 개의 중요한 동맥이 지나가는데, 목이 틀어지면 이 혈관들이 압박을 받아 뇌로 가는 혈류가 최대 2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엎드린 자세에서는 뇌척수액의 흐름 자체가 중력의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게 되어 글림파틱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실험 결과 엎드린 자세에서의 뇌 청소 효율은 옆으로 누운 자세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게다가 안압이 높아져 녹내장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허리와 목 디스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최악인 자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혹시 엎드려 자는 분이 계신다면 이것만큼은 오늘 밤부터 반드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자세가 바로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눕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척추 건강에 이상적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뇌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제의학계에서 발표된 중요한 연구에 따르면 등을 대고 똑바로 누워 자는 시간이 하루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중력이 뇌척수액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방해합니다. 우리 뇌 속의 뇌척수액은 특정 방향으로 흘러야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씻어낼 수 있는데, 정면을 보고 누운 자세에서는 이 흐름이 최적화되지 않습니다. 둘째,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혀와 연조직이 기도 쪽으로 처질 수 있어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히 코를 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중 반복적으로 산소 공급이 끊기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이것이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 자체를 저하시킵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의 경우 치매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높다는 대규모 추적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근육 탄력이 있어 어느 정도 버텨주지만 나이가 들면서 목과 인후부 근육이 이완되면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수면 무호흡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자세가 정답일까요? 바로 옆으로 눕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현재 세계 신경과학계가 뇌 건강을 위해 가장 강력하게 권장하는 수면 자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에서 옆으로 누운 자세는 글림파틱 청소 효율에서 다른 자세들을 압도했습니다. 실험에서 뇌척수액이 뇌 조직 깊숙이 침투하여 노폐물을 씻어내는 속도와 양이 다른 자세에 비해 훨씬 높게 측정된 것입니다. 왜 옆으로 누울 때 뇌 청소가 더 잘 될까요? 중력과 뇌 구조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글림파틱 채널, 즉 뇌청소 통로들은 옆으로 누웠을 때 중력 방향에 맞게 가장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뇌척수액이 중력의 도움을 받아 뇌 조직의 깊은 곳까지 침투하고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씻어 뇌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국내 저명한 신경과학 연구팀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면
글림파틱 시스템이 활발히 작동해 뇌 속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고 뇌가 자연스럽게 수축하면서 체액이 순환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왼쪽으로 눕는 것이 좋을까요? 오른쪽으로 눕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도 다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눕는 자세는 소화기 건강에 유리합니다. 위의 구조상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 역류가 줄어들고 장의 연동 운동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심장의 위치상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편안하게 펌핑할 수 있고 림프계의 배수도 더 원활해집니다. 반면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는 간에 약간의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심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분들은 왼쪽으로 눕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태아에게 가는 혈류를 최대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뇌 건강 전반에서는 양쪽 모두 옆으로 눕는 자세가 중요하며 되도록 왼쪽을 선호하되 너무 한쪽에만 고집하지 말고 밤사이에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옆으로 눕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뇌 청소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수면 깊이입니다. 글림파틱 시스템은 얕은 수면이 아니라 깊은 수면, 즉 서파 수면이라고 불리는 단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 단계에서 뇌세포 사이 공간이 60%까지 확장되며 뇌척 수액의 흐름이 극대화됩니다. 반대로 수면이 자꾸 끊기거나 얕은 잠만 자는 경우에는 옆으로 누워도 청소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기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방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고 카페인을 오후 2시 이후에는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수면 시간입니다.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최대 30%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반대로 9시간 이상 지나치게 많이 자는 것도 오히려 인지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인에게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베개의 높이입니다. 아무리 옆으로 누워도 베개 높이가 맞지 않으면 목이 꺾이고 혈관이 압박받아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울 때 베개의 이상적인 높이는 어깨 너비에 맞게 머리와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보통 10cm에서 15cm 높이의 베개가 적당하지만 어깨 너비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이제 수면 자세 외에도 뇌 청소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의 빠른 걸음 운동이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을 최대 60%까지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증가하는 심박수와 혈류가 뇌척 수액의 순환을 직접적으로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외에서 햇빛을 받으며 하는 걷기 운동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밤에 더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뇌척 수액의 약 99%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뇌척 수액의 양 자체가 줄어들어 글림파틱 청소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되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200ml 정도의 물을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단 너무 많이 마시면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수면이 방해될 수 있으니 자기 1시간 전에는 200ml 이내로 제한하세요. 셋째로 음주를 줄이는 것입니다. 술은 글림파틱 시스템의 천적입니다. 알코올이 뇌에서 분해될 때 발생하는 독성 물질이 글림파틱 채널을 막아버려 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성 음주자들의 경우 같은 나이의 비음주자에 비해 알츠하이머 관련 단백질이 훨씬 빠른 속도로 축적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검증된 과학적 연구 결과에 기반하고 있지만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척추 측만증이나 심각한 허리,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옆으로 눕는 자세가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왼쪽으로 눕는 자세가 권장되지만 임신 주수나 개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신 분들은 머리를 약간 높이는 것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미 기억력 감퇴나 인지, 기능 저하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의 정보만으로 자가 진단하거나 치료를 대신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면 자세 교정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습관 중 하나이지 치매를 치료하거나 완치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드리는 정보는 예방과 건강한 뇌 기능 유지를 위한 창구, 정보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7일 수면 자세 교정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2주에서 4주 후부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고 낮 동안의 집중력이 향상되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일에서 2일 차에는 현재 자신의 수면 자세를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의 수면 추적 앱을 활용하거나 가능하다면 파트너에게 여러분이 자는 동안 어떤 자세를 주로 취하는지 관찰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자신의 현재 자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교정의 시작입니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어깨 너비에 맞는 베개를 준비하세요. 베개를 무릎 사이에 끼울 무릎 베개 하나도 함께 준비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3일에서 4일 차에는 옆으로 눕는 자세로 전환을 시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정상입니다. 새로운 자세에 적응하는 데는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이 걸립니다. 등 뒤에 돌돌만 담요나 긴 베개를 놓아두면 자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등을 대고 눕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엉덩이와 척추의 정렬이 유지되어 허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일에서 6일 차에는 수면 환경을 최적화합니다. 방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설정하고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거나 수면 모드로 설정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국화차나 캐모마일차 한 잔이 자연스러운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7일 차에는 지금까지의 변화를 점검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전보다 머리가 조금 더 맑은지, 낮에 집중력이 나아졌는지 체감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꾸준히 지속하다 보면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아침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의 약 3분의 1을 잠 속에서 보냅니다. 70세까지 산다면 무려 23년을 자는 데 씁니다. 이 23년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뇌를 매일 밤 청소하고 재생시키는 가장 강력한 건강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느냐를 바꾸는 것, 비용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는 이 단순한 변화가 10년, 20년 후에 뇌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이미 스스로 청소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옆으로 누워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변에 수면에 고민이 있으신 분이나 치매 예방에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현재 수면 자세와 앞으로 어떻게 바꿔보실 계획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저녁 루틴 5가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구독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